네, 이번 시간에는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투자할 때 이런 종목 조심해라, 주의해라,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1부 방송에서도 제 얼굴 봤는데 2부에서도 보니 더 반갑죠? 네, 오늘 방송, 즉 마홍일의 해주야 2부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1부 방송 때는 항상 지난 2달 동안 오늘은 이 종목 매수해 주세요. 오늘은 이번 주는 이 종목이 저는 크게 갈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일주일에 2개씩, 일주일에 2종목씩 종목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드렸던 시간입니다. 하지만 당장 설 연휴 끝나고 나서부터 특정 기업들이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소식으로 인해서 하한가까지 나오고 그리고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2019년 들어서 벌써부터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불문하고 4개 기업 정도가 거래소 본부로부터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감사 보고서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 2부 방송에서는 이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라고 하면은 매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강의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 2부 시간은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라면은 매수할 때, 주식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고요. 오늘 정말 이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좀 주식 방송을 즐겨보는 편인데요. 이 종목 꼭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 종목 좀 조심해야 된다, 유의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도 유익한 강의 시작해 주시죠. 예, 먼저 감사 보고서의 좀 개념이라든지 그런 게 어떤 건지 한번 좀 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감사 보고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보이시죠? 회계 전표 그리고 회계 전표와 그리고 계산표, 재무제표 등 그리고 회계 기록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상장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결산을 할 때 회사 자체가 아닌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회사 자체가 아닌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외부 회계 법인은 상장 회사에 대한 감사로 4가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적정과 한정, 그리고 부적정 의견 거절 등의 4가지 감사 의견을 공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마다 이 실적을 결산하는 그런 날이 총 4분기가 있어요. 맨 처음에 1분기는 5월 15일, 2분기는 반기보고서라고 하는 8월 17일, 그리고 3분기 11월 16일이 있고요. 그리고 4분기는 3월 30일까지 내야 되는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제 이 용어들이 조금 어떤 건지 한번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 바로 적정, 부적정, 한정, 의견 거절 등이 있는데 솔직히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적정 이외에 부적정이나 한정 같은 경우를 맞으면은 즉 그런 처분을 받게 되면은 이게 실제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 실질 심사로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시장보다도 조금 더 규정이 좀 더 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이 아니라 부적정, 한정 및 의견 거절 맞으면 처분을 받게 되면은 무조건 거의 대부분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로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제가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는 좀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확실히 되는데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다가 좀 내용이 쏙쏙 들어와서 더 열심히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도 기대가 되는데요. 계속 알려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 시장에서 관리 종목 지정 및 이 상장 폐지 기준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건데요. 정말 많습니다. 여기 1번부터 13번까지 있는데 이게 가장 큽니다. 정기보고서 미제출, 그리고 감사인 의견 미달, 그리고 자본 잠식, 그리고 주식 분산 미달, 그리고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거래 정지 및 관리 종목 처분 및 거래 정지로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볼게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즉 유가증권 시장의 퇴출 요건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게 있다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죠. 그리고 다음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방송 시간이 제게 주어진 방송 시간이 되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론을 들어가서 더 집중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감사 보고서에서 좀 더 주의해야 될 종목과 연관이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대한민국 투자자가 피해야 하는 종목군의 특징, 즉 매수할 때, 즉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종목군의 특징에 대해서 나열한 겁니다. 아까 전에 시청자분들께서 보신 것처럼 유가증권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퇴출 요건에 대한 게 1번부터 13번까지 있었죠. 근데 용어도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5가지의 특징으로 한번 이거를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동전주 매수 금지입니다. 동전주 매수 금지인데요. 네, 동전주는 진짜 위험하죠. 그렇죠. 이 동전주 매수 금지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그리고 네 번째 오너 리스크 및 관리주의 종목과 한계주의 종목 그리고 이 5번째입니다. 이 거래 정지 이력이 있었던 회사인데요. 이제는 이 회사들 즉 이 5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세세하게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동전주 매수 금지부터 자세히 먼저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네. 이 동전주 매수 금지를 보면은 지금 여기다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이게 시청자분들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은 2018년 여름 때부터 돈스코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시청자분들. 즉 보물선 테마로 분류가 되었던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화장품 사업까지 해서 화장품 사업까지 해가지고 화장품 사업까지 영위했었고 그리고 돈스코이 보물선 테마로 분류가 돼서 최고 주가가 정말 한 달 사이에 3,000원까지도 즉 2,000원에서 3,000원까지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스코이가 예상 외로 알려진 것보다도 크게 다르다는 소식에 바로 이 주가는 차익 매물 즉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 10월 부근에 9월 달쯤에 동전주로 전락이 되었고 계속 하락하니까요. 계속 하락해서 동전주로 전락이 됐고 2018년 10월 달에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로 좀 보도록 할게요.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 할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주인이 자주 바뀌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좀 이해되기 쉽게 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중고차를 사고 또 집을 이사 간다고 하더라도요. 중고차를 살 때 정말 꼼꼼하게 보게 되죠. 근데 꼭 볼 때 우리 시청자분들 좀 유의해서 보는 게 어떤 겁니까? 즉 소유주, 즉 소유자가 몇 번이나 변경이 됐는지 그걸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몇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 이상 자주 변경됐다면은 내가 사는 중고차가 알아보는 중고차가 주인이 많이 바뀌었다면은 꺼리끼면서 안 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최대주주 변경, 즉 주인이 자주 바뀐 회사입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역시 모자이크 처리가 됐는데 이 회사는 화장품 사업을 했던 회사고 또 자동차 전장 사업을 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최고 5,000원까지 상승했다가 2018년 10월 달에 역시 11월 달이었어요. 11월 달에 대표이사, 즉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횡령 배임 소식에 주가는 주식은 이 회사의 주식회사는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코스닥 상장사 7%가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코스닥 최대 주주 변경 최다라고 보시고 있고요. 지금 이 회사의 지난 공시들을 보면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그런 공시들이 있고 최대 주주 변경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정, 말을 번복하는 거죠. 번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과거 수소차 테마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크게 상승 나왔습니다. 지금은 수소차 테마 하면은 유니크, 대우부품, 일진다이아 같은 수소차 테마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오죠. 하지만 그때 그 종목들이 상승 나오기 전에는 수소차 하면은 이 회사가 가장 크게 상승 나왔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또 되게 아이러니한 게 상한가 간날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 회사를 보게 되면은 공시들을 보게 되면은 공시를 우리가 보면은 최대 주주 변경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을 했고 역시 정정 즉 번복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항상 이 회사는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환 사채도 많이 발행했고 말을 계속 바꾸니까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까지 받았죠. 그래서 결국 2018년 3월 달에 상한가 간날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회사입니다. 네, 동전주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이 잦는다는 건 약간 상식적으로도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더 각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내용들도 메모하면서 계속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마저 강의 부탁드려요. 제가 아까 이 최대 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를 조심하자고 했는데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주인이 바뀌는 회사 같은 경우는 매수할 때 조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받은 회사예요. 아까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8년 11월 26일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서 매매가 거래 정지가 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과거 조선사에서 수주를 받아서 크게 시장에서 상승도 나왔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공시를 내고 계속 번복 및 정정해가지고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받았고 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받게 되면은 거래소로부터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벌점이 1년 사이에 15점을 넘어가게 되면 15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거래소로부터 매매 거래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23일 주권매매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란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믿고 투자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한테 회사의 내부 사실을 알릴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알릴 의무가 있고 그거를 또 공시를 통해서 투자자한테 우리 회사가 어떻다.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어떻다 이렇게 알리면서 투자를 독려하게 되죠. 하지만 공시를 하고 나서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실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실망하면서 조금은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고 해가지고요. 이 회사의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하게 되고 벌점 처분을 하게 되는데 벌점을 주게 되는데 1년 사이에 15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관리 종목 및 한기 종목으로 전락될 수 있고 또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로 들어가서 거래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공시 번복으로 인해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회사 역시 현재는 거래 정지 중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과거 이 가상화폐 테마 필리핀에서 이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시장에서 상한가 나오고 상한가만큼 상한가 상승이 나오고 그 이후에도 추가 상승이 나왔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1년간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5점만 넘어도 15점만 돼도 1년 사이에 15점만 돼도 거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19.5점입니다. 네, 그래서 역시 거래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 이 오너 리스크 그리고 관리 그리고 한기주의 종목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개념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관리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상장 폐지 기준에 예, 해당될 우려가 있음을 예고해서 이 투자자에게는 투자를 유의하도록 네,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그리고 이 기업에는 예,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개념이고요. 그리고 한기주의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나 네, 기업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을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 심사 및 그리고 수시 심사를 거쳐 투자주의 한기 종목으로 지정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관리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이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 종목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2018년 3월 감사 보고서 시즌 때 관리 종목 거래소로부터 관리 종목 지정을 받은 기업들입니다. 지정을 받았고 아직도 관리 종목이 탈피가 안 된 종목들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2019년 감사 보고서 시즌이 다가올 때 매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 한기주의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리 종목들보다도 더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부실 위험 선정 기준에 해당되고 내부 회계 관리 비적정 등을 받아서 한기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3월달 되면은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 다가오면은 어떤 전문가들은 또는 어떤 투자자들은 관리 종목 탈피 테마라고 해서 간탈 테마라고 해서 2018년 3월달에 관리 종목 지정 및 한기주의 지정을 받은 종목을 투자하는 그런 회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청자분들께 절대로 이 매수하실 때, 매매하실 때, 투자를 하실 때 공시를 한 번이라도 조금 더 보고 매수하자고 투자를 하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즉 오너 리스크 좀 개념부터 말씀드리고 요것 좀 말씀드릴 건데 오너 리스크란 게 어떤 거냐면은 즉 기업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의 대표죠. 대표가 구속이나 또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연루설, 즉 기업의 자질, 즉 대표의 자질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상승 나오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 그 기업의 오너의 자질까지도 조금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은 과거 주가가 2017년 11월에 10,000원에 불과했던 주가가 2018년 3월 사이에 6배, 즉 6만 원까지도 상승 나왔던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8년 4월 달에 대표이사가 구속설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설에 하한가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 주가는 4,000원이었던 회사입니다. 지금은 현재 주가가 14,000원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즉 대표이사 구속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크게 빠졌던 회사고요. 지금은 주가가 다시 이 회사가 가진 상승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9년 감사 보고서 시즌 때 외부 감사법이 강화되었다 했거든요. 외부 감사법이 더 강화되고 그리고 조금은 더 까다롭게 좀 감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보다는 2018년 3월에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던 회사들보다도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을 좀 매수할 때 우리가 조금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의료용 대마, 마리하나를 의료용 합법화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 수혜주로 분류가 되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번 시장에서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영권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법정행, 검찰, 경영진 출국금지 사실 이 소식에 하한가까지 나왔던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를 불문하고요. 경영진의 오너까지, 경영진의 좀 자질까지도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리스크로 좀 작용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5번째 거래 정지 이력이 있었던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8년 3월 이 회사는 과거 대선 정책주로도 유명했던 회사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8년 3월 감사보고서 시즌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4월 달에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으로 인한 구속 소식에 주가가 하한가가 나오면서 시간 외로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 달에 거래 정지 처분을 횡령 배임 사실이 확인돼서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8년 10월 달에 다시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됐습니다. 즉 7개월 동안은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이 회사를 매수한 시청자분들은 가슴을 졸였겠죠. 상장 폐지가 되면은 정리 매매로 바로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가 되고 재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이 3월달 다가오는 감사보고서 시즌 때까지는 매수할 때 조금은 더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좀 거래 정지 이력이 있는 회사는 나중에 다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과거 이 SK에서 인수한다는 사실이 부각돼서 주가가 크게 상승, 즉 상한가 이상의 상승까지 나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약 한 2개월 만에 거래 정지가 해제되면서 즉 거래 재개가 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횡령 배임 혐의 발생으로 인해서 거래 정지 처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19년 올해 3월은 올해 들어서는 새로운 외부 감사법이 도입이 되고 그리고 더욱더 까다롭게 외부 회계 법인에서 회사를 감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 정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 거래 정지 이력이 있는 회사들을 투자할 때는 조금 더 유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를 듣다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 불성실 법인 종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에 대해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회사 공시를 일일이 확인해 본다면은 내가 투자해야 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회사 공시를 확인하거나 또는 주가가 크게 하락 나왔을 때 모습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주가가 크게 하락 나오는 모습이 있는데 그때 당시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확인해 본다면은 우리가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리스크 관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셔서 아주 귀에 쏙쏙 박혔는데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요. 이렇게 유익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주의해야 할 종목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그렇다면 다가오는 봄 이제 3월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줄 투자 전략을 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19년 이 3월 같은 경우는 정말 감사보고서 시즌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올해 들어 새로운 외부 감사법이 도입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더욱더 관리 종목 및 한기주의 종목 그리고 거래소로부터 거래 정지 처분 받게 되는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유의를 해야 되는데 즉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중요한 거는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투자 수익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실제로 이게 많은 종목들을 투자해가지고 투자 수익률만 높으면은 투자 수익률만 높지 수익금 같은 경우는 높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5%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종목을 샀습니다. 즉 10종목을 사서 100만 원씩 10종목을 샀어요. 근데 어떤 종목은 다 마이너스,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되지만은 또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플러스 20%가 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100만 원으로 20% 수익을 내봤자 20만 원의 수익금이거든요. 저는 이번 3월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한 감사 보고서 시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저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포트를 좀 단순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이 종목을 2019년 3월 우리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정말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요. 테마성을 띈 기업 중에서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해서 한두 종목으로 우리가 비중을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꼭 선택과 2종목 정도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빠질 때, 즉 하락할 때를 대비해서 추가 매수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저는 이번에 좀 계좌 손실을 막고 우리 좀 수익금을 낼 때 확실히 수익금을 내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3월의 투자 전략으로 분산 투자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하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뭐 오너 리스크라든지 거래 정지 이력이 있는 이런 5가지로 피해야 하는, 좀 조심해야 하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장 좀 위험하다고 보시는 게 어떤 종목인가요? 그 가장- 5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다 비슷한가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되게 실제로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낙주 매매라고 해가지고 좀 되게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떨어지는 종목들 중에서 실제 매수를 들어가서 잠깐의 3%, 5%의 수익을 보려는 그런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회원님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조금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법이고 어떤 기술일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수익을 낼 때는 3%에서 5%의 수익을 내지만은 실제 손실을 볼 때, 계좌 손실을 볼 때는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내거나 또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거래 정지까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3월 달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간다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종목으로 계좌를 단순화시켜서 투자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 수익금이 중요한 거니까는 계좌를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수익금을 그렇게 크게 내는 그런 전략을 한번 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해야 할 점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 가지셨죠? 매수해야 하는 종목 그리고 매수 시 조심해야 하는 종목까지 아주 다양한 주제로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마홍일의 해줘야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02-2077-6252번, 문자는 013-3366-828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